견우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사동에 마음에 드는 회사에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 해당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1차 면접과 2차 면접 모두 잘 보고 신사동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견우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일산에서 신사까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신사동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해서 부동산에 가서 보증금을 물어봤더니 중개사 아저씨가 보증금은 대충 1억 원 선에서 내가 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OTP 카드를 안 가져와서 내일 다시 와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을 오늘만 10명이 넘는 사람이 보고 갔다. 지금 이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고 내일이면은 이 집을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 저도 부동산에 가서 직구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꼭 듣는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상술인 거를 알면서도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견우도 똑같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오늘 50만 원이라도 가계약금을 맡기고 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견우는 가계약금 50만 원을 중개사 아저씨한테 지급을 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견우의 직장 동료 중에 꺽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꺽정이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집을 구하냐. 마침 자기네 집이 넓고 방이 하나가 남으니 자기네 집에 와서 같이 사용하고 관리비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는 아 그래 이거다.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은 이미 집주인한테 바로 이체를 했고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견우는 아니 가계약금인데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 집주인은 가계약금이라도 안 돌려주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이라면 견우의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집주인의 말대로 몰수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킹공입니다. 오늘은 가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계약을 정말 쉽게 비유를 한다면 네이버 쇼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저희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누르기는 조금 그래서 아직 누르진 않고 옆에 있는 장바구니 버튼을 넣어 놓은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장바구니에 담았을 뿐인데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가계약금의 정의를 보면 가계약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가짜가 거짓 가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로 읽어본다면 가짜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판례에서는 가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 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을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 수수까지 이루어진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공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의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간이 없거나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는 정해지지 않았을 때 위 사례처럼 조만간 계약금을 준비될 예정이나 오늘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등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비적인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매수인이 임대인,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사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집주인은 아니 내가 가계약금 50만 원을 받고 견우 말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썼다면 분명히 아니 내가 계약 쓴다고 분명 50만 원을 냈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썼냐 라면서 뭐라고 할 것 아니냐. 견우는 아니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가계약금만 지급한 만큼 정식 계약도 체결한 것이 아니니까 위약금을 주어야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견우와 집주인 위같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상황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는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우와 집주인이 체결한 계약을 계약이냐 계약이 아니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위 판례에서 본 것처럼 견우가 집주인과 가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든 사항은 아니어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었냐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한 것이다, 계약이 체결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사항이란 무엇이냐? 판례에서는 중요사항을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우가 가계약금을 전달할 때 매매 목적물, 그러니까 어떤 집을 임차할 건지는 확정이 되어 있었으나 보증금도 1억 원 선에서 조정을 해보겠다 이야기를 하였고, 보증금을 그러니까 계약금을 얼마를 언제, 중도금 얼마를 언제, 잔금 얼마를 언제 이런 사항들이 모두 합의되었지 않았으므로 견우가 가계약금을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견우와 집주인이 체결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모두 돌려받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례에서는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 제도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을 위한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며,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 역시 반환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판례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견우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집주인과 견우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여기서 쟁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여기서 쟁점은 계약서를 작성했냐 아니냐라기보다는 바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가계약을 계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즉 가계약을 계약으로 보려면 매매 목적물,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매매 대금 그리고 이를 지급하는 방법 등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 시에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떠한 의도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한 때도 가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던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해석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은 가계약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정식 계약을 체결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가계약을 꼭 체결해야 된다면 첫 번째 중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해야 될 거고, 세 번째 가계약의 특성상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 진행보다는 간략하게 서류라도 작성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 메시지로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남겨두는 것이 가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